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내년 벌금 과태료 더 걷겠다는 법무부. 네, 지금 정부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써야 할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벌금과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서 징수액을 6천억 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요즘에 차를 운전해 보면은 점점 속도 제한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전방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FED 의장 파월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FED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2023년까지 0%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당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 신설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감독 기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정직하고 투명하게 투자를 하고 그 자금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뭐 전소유자, 임차인, 새 임차인 이렇게 계약이나 잔금 시에 자금이 이렇게 복잡하게 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 저한테 요구하는 자료가 12년 전인 2007년의 거래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자료도 다 파일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제출을 했고요. 통장도 계속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렇게 이동한 내역들도 다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 무혐의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당 부동산에 쏠린 자금 혁신 기업으로 이제 유도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 이렇게 하는데, 손실을 했을 때, 전액을 보상을 해주겠다. 또,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기준이 바뀌고 있었는데요. 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인데 반해서,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손실 보존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지금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돈은 항상 이익이 있는 곳으로 흐르는데요. 또한 돈은 위험이 있는 곳은 싫어합니다. 요즘에 대형 펀드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차라리, 이런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성장하는 시장의 1등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초구 32억 1주택 보유세가 3년 뒤에는 2,744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공시 가격 인상의 후폭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30억 고가 주택 보유자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1년에 12달로 나누게 되면은 한 달에 230만 원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간 저축한 연금을 이제 보유세를 내면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가 주택의 인기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9억 이하, 6억 이하의 주택은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주택들은 보유세의 증가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30억 이상의 주택을 살려면 소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주 빠른 고령화 시대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까요? 네. 소득이 없는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할까요? 네. 위 기사를 보면은 서초, 강남, 송파, 마포 등의 보유세 그 상승 속도가 빠르고요. 반면에 관악, 서대문, 노원은 상승이 미미하죠. 네.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주택의 인기가 높아질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벼랑 끝 한국 GM 부평 공장 폐쇄가 되나? 자, 여기 기사의 그래프를 보면요. 2014년도부터 네, 뭐 올해까지겠죠. 네, 6년간 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 창출인데 이런 손실을 장기적으로 견딜 회사는 없습니다. 결국 부평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포스코 회장 최정우의 승부수 배터리 사업 철강만큼 키우겠다. 네. 자, 그래서 광양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요. 포스코도 배터리에 뛰어들었고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 생산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6만 전자 찍었다 하면 어김없이 파는 개미들, 네, 2,400을 박스권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내년에는 뭐 거의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고요. 가장 좋은 투자는 시장이 확대되는 업종의 1등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아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투자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외지인 투자 줄자 제주 아파트 시장은 한파다라고 하는데요. 뭐 빈집도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뭐 투자가 끊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월에 2억 8,500에 팔렸던 제주 노형동 부영 2차 아파트 46제곱미터가 지난달 2억 원에 팔렸다. 그래서 뭐 8,500이 가격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호객 노노와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을 해봤더니 2020년 10월 28일 날 1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1층이. 네, 그래서 1층은 아무래도 로열층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8,500 빠졌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을 가봤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가보니까 뭐 현재 실제 매물들이 2억 6천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아파트는 좀 한 20년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네. 지금 뭐 다른 아파트들은 뭐 매매가 전세가가 그렇게 약한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또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예를 든 그 아파트 가격은 실제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신중해야 된다. 김현미 장관이 시정을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3+3법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법이 시행이 되면 그날로 전세는 더 오르게 되고요. 전세 매물은 더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월세 상한제는 많은 부작용을 만들게 되고요. 결국 뒷돈과 이면 계약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이 최고의 전세난 대책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세금 폭탄에 벌금 과태료까지 대폭 증액이 되는데 국민이 봉인가? 네. 자, 앞으로 중산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기회로 삼으면은 또 높은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일상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했고요. 증상 회복 시간을 거의 50%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셀트리온도 내년 상반기 안에 치료약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회사들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2021년은 코로나 극복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반평 지분이 1주택, 황당한 법의 청원까지. 네. 지금 청약을 하려는 분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 따라 청약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이분들은 청약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전세가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도박사도 확률이 낮은 곳에는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는요. 가짜 중개사에 속았다. 부동산 카페 시끌시끌. 검증된 매물이라 믿었는데 중개보조원이 사기치고 도주를 했다. 카페와 중개업소는 나몰라라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그 부동산 투자 카페에서 추천 물건을 카페에 그렇게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참 어느 카페인지 카페 이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참 세상에 별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선티언도 부동산 투자 카페이기는 하죠. 네, 여기서 개별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홍남기 전세 대책이 있었다면 발표를 했을 것. 네, 그 발표한다는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죠. 그런데 전세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다주택자 세금 완화죠.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방향과 정반대일 뿐입니다. 네. 자, 목적이 분명하면은 결정은 쉽습니다. 목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말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더 알고 싶으면 그의 말이 아닌 그의 행동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책의 목적이 국민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과천 로또 청약 놓쳤다면 신혼 희망타운을 노려볼만 하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표에 보면은 294세대, 네, 245가구, 네, 707가구, 네, 과천 지식정보다운은 645가구네요. 네. 네. 물량이 많지가 않죠. 네. 얼마 전에 그 57만 개의 청약 통장이 물렸던 것에 비하면 말이죠. 자, 그래서 노려볼 만은 하지만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은 것이 문제이죠. 자, 부동산 빅브라더 사회로 가자는 건가라는 그런 사설입니다. 이제 신고 등록제도 도입을 하고요. 또 민심은 또 성이 났다고 하는데요.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부동산 가격과 전쟁을 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투자의 틈새가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투자처는 아직도 많습니다. 네. 지금 선투연에서는 실전 투자반을 지금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1월 주말반은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